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경빈입니다. 광주 지역 공립학교의 예산 불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절반 가까이 낮게 나타나는 등 재정 운영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예산 불용률이란 예산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의 계획성, 또 적정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지표를 말하는데요. 광주 초중고 공립학교의 예산 불용률이 1.08%로 전국 평균 2.32%보다 절반 이상이나 낮았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광주 목련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13곳과 중학교 5곳, 고등학교 특수학교 2곳이 학교 회계 재정 운용 평가 우수 학교로 선정이 돼 2017년 11월 1일에 교육감 표창을 받았는데요. 제작진이 직접 이번에 표창을 받은 광주 목련초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현재 3년패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학생 중심 복지 쪽에 많이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애들에게 뭐 앨범비를 못 낸다든지 아니면 수련 활동 이런 거를 좀 애들이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애들에게 좀 지원이 많이 좀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예산 편성을 좀 하였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예산 편성을 보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학생들에 비해서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한 2만 원씩 매년 보면 한 1인당 애들에게 2만 원씩 한 60명 정도 120만 원 정도를 작년에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현장 체험 쪽으로. 그다음에 그 뒤에 기초 학력이 좀 떨어진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위해서도 한 4팀을 운영해서 연간 400만 정도를 복지 쪽으로 또 지원을 했습니다. 학생 준비물이라든지 애들이 학교를 오더라도 옛날에는 학부모들이 막 그 준비물도 준비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1인당 3만 원씩을 책정을 해서 학생 준비물 전혀 학부모들 부담 없이 그냥 나와서 수업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820만 원 정도를 또 책정을 해서 애들에게 복지를 충분히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직원 또 복지를 얼마나 또 했냐가 또 중요합니다. 예. 그 부분에도 교직원들에게 또 교직원 연수라든지 연수 지원이라든지 또 교원 연구 동아리라든지 또 교직원들 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얼마나 또 지원을 했는가 그런 것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 수익자 부담 있지 않습니까? 수익자 부담을 우리가 이제 방과 후 교육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순수 학부모들의 자체 수입으로 운영된 방과 후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이게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에듀파인상 우리 이제 저소득 학생들도 있고 이제 이런 걸 종합해서 시스템을 이제 운영이라 그래야죠. 그것을 또 잘한 학교 이런 쪽으로 좀 또 점수가 좀 있습니다. 학교 회계 재정 운영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2조 1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 재정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심사해야 하는 걸까요? 학교 회계 재정 운영에 있어 학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회계 예산은 1년간 단위 학교의 수입, 지출의 예정표이며 학교의 교육 계획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학교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단위 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 수렴과 학교 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가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접 교육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업무 추진비 등 간접 교육 경비는 필요한 적정 수준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교직원과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집행 결과는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학교 경영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 지원비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회계 예산에 함께 편성하여 집행되어야 하죠. 학교 운영 지원비는 당해 학교의 학부모가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영 지원비는 초, 중학교는 해당되지 않으며 고등학교만 해당됩니다. 학교 운영 지원비를 조성할 때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조성 및 운영합니다. 조성된 학교 운영 지원비는 학교 특성에 따라 사용 내역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학교 운영 지원비로 운영되는 인건비와 학생들과 직접 연관되는 학생 복지, 교육 활동을 위한 경비 등에 우선 편성하여 사용합니다. 네, 이런 기본 방향에 따라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예산안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자율적으로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죠. 그런 후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의 교육 시책 방향 및 재정 여건, 예산 편성 방향 및 내용에 대한 학교장의 제안을 설명하고 예산과 관련된 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의견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학교에서는 예산안을 확정하고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 편성 절차에 예산 편성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에 예산안이 통지되었는지, 그리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 총액이 작년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했는지, 그리고 그 증감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해야 하며 세입 예산 주요 항목 중에 교육비 특별회계 등 이전 수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배정하는 예산으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 수입이나 행정활동 수입과 같은 자체 수입과 이유월금 등의 기타 수입을 중심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출 예산을 심의할 때도 예산 총액이 작년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했는지, 그리고 그 증감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세출 예산 총액이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명과 내용이 애매하지 않은지, 두루뭉실하게 총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편성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단가 책정에 근거하여 편성됐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세출 예산이 학교 교육 계획과 연계되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교육비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시급한 학교 현안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학교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및 특색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학교 노후 등을 고려한 시설 유지 및 보수 비용이 반영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 회계 결산은 1년 동안 학교의 수입, 지출의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결산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서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사후적 회계 절차입니다. 또한 결산 내역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 등의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이러한 결산의 의의는 단위학교 예산과 결산이 불일치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 데 있습니다. 학교에서 결산서를 작성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학교운영위원회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학교 운영위원장은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결산서를 개별 통지하고 학교장이 결산 내용을 설명하면 학교 운영위원회는 의문사항에 대해 관련 교직원 의견을 청취한 뒤 심의를 하게 되죠. 이 심의가 끝나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또는 4월 이내로 학교 운영위원장이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결산을 심의할 때 세입은 당초 예산서상의 세입액과 비교하여 예정대로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자체 재정 확보 여부와 관연도 수입의 종류와 발생 원인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시 사업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출 등의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교육적 효과가 불투명한 시설 투자나 전시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에 이 전용이 있는 경우 타당한 사유와 합리적으로 사용했는지, 단위학교 교육목표 달성 지원에 차질은 없었는지 여부, 예산 집행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올릴 수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예산의 이월이 있었을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1년 동안 회계 지출 이렇게 정산을 하는데요. 왜 학교로 들어오는 발전 기금은 회계와 분리되어서 운영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학교 발전 기금은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재원으로서 이에 대한 조성뿐만 아니라 사용처를 정하는 운용의 주체가 바로 학교 운영위원회가 됩니다. 이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 발전 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목적은 학교 발전 기금 조성의 타당성과 관리의 투명성, 또 사용 목적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그럼 학교 발전 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발전 기금은 당해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 금품은 학생 교육 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 교육 사업을 위해서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구입, 학교의 기본 운영비 충당 등을 위해서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발전 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지역 주민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좋으며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에는 발전기금 운영 계획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기부 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등을 기부하는 기부 금품이 있으며 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안내문을 통해 학부모 개인으로부터 받는 자발적 조성 금품, 그리고 학부모 외에 개인, 조직, 단체 등의 일반인에게 받는 모금 금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자회나 전시회, 알뜰 매장, 모금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에 필요한 기금 마련을 위한 장기 계속 사업비의 조성이 있습니다. 이 자발적 조성 금품 및 모금 금품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 먼저 학교 운영위원장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후 발전기금 계획에 따라 조성 안내 및 조성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만 위원장 명의로 조성 활동이 가능하며 학교장은 사전에 조성 방법, 그리고 금지 사항 등을 지도하고 수시 점검과 문제 발생 시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하죠. 계획된 금액이 조성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계획한 금액이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 우선 순위별로 추진을 하거나 운용 계획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성 및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결산 내역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 및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학교 발전기금 운영계획은 발전기금의 사용 목적, 조성 방법, 수입, 지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생 교육 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 사업을 위하여 조성되어야 합니다. 학생을 지정한 장학금과 목적이 명확한 기부금 중 즉시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전기금 결산 심의 시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기부자가 기부를 했을 때 그 목적에 사용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자가 그 길을 충분히 이제 알아보고 그쪽으로 기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법에서도 그 기부 모금자 자율적으로 조성하되 학교위원회에 또 심의를 또 거칩니다. 기부자가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랍니다. 아니면 어려운 학생들에게 뭐 장학금으로 주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바꿀 수는 없죠. 운영위원회에서. 모 기업은 13년 동안 꾸준히 학교 발전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다른 많은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이 이 학교 발전 기금을 마련하고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부 활동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마음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제대로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